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AI 시대, 뉴미디어 유튜브의 힘이 막강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정보들을 주기도 하지만 이것을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에코체인버 현상으로 인하여 민주주의가 붕괴되고 있죠. 세계적으로. 유튜브의 긍정성 정말 많지만 또한 부정성 역시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민주주의의 대화를 불가능하게 하는, 공론장을 파괴하는 유튜브의 막강한 힘. 알고리즘이 주인이잖아, 그죠? 이런 상황에서 다양한 전문가라고 하는 자들의 사기질이 판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 놈들, 주식시장,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갖고 요리조리 말 바꾸기 하면서 조회수 올리고, 정치는 더 썩었죠, 그죠? 정치는 한쪽은 전환길에 의하여, 고성국에 의하여 놀아나고, 한쪽은 뉴스공장 매불쇼 같은 거에 의하여 놀아나는 이런 상황. 그리고 다양한 AI 전문가들이 사기를 치는 정말 웃기는 놈들 많아요, 여러분. AI 시대가 되면 특이점이 오고 문명의 변화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잘 된다. 여러분들은 돈을 많이 준비해야 된다. 아니, 문명이 바뀌게 되면은 인류 전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그 문명이 새롭게 정착하는 데에 문제점이 있는 거잖아. 돈 많은 인간이 살아남는 거는 산업자본주의 시대에도 그랬어. 그리고 글로벌 금융자본주의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 진입하여 가속화되고 있는 AI 기술자본주의 시대에도 그럴 거라고. 독일에서 뇌과학하고 AI 전문가라 그러면서 떠들고 다니는 새끼들, 그죠?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준비해라. 적절하게 공포와 불안을 조성해서 조회수나 올리면, 그게 모든 게 다 철학의 부재야, 여러분. 어떤 경제 전문가라는 놈은 레버리지 ETF가 달러 환율을 안정시키는데 역할을 할 거다. 이랬다가 또 금방 변해서 정부를 공격하고 뉴스공장의 이데올로그로서 활동하는 놈도 있잖아. 전부 다 이런 자들의 주둥이를 살펴보면 자기 자신의 경제적 부의 문제, 그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제 중에 실제, 이 실제를 따라 움직이는 위치인 거야, 여러분. 이데올로기적으로 볼 때는.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된 이병환 같은 AI 기술 자본주의 시대, 자기만의 독특한 제국론을 들고 나와서 썰을 풀었는데, 이자의 문제는 뭐예요? 이자가 말하는
모든 담론들은 이미 10년에서 15년 전에 신유물론 철학자들이 다 말한 거예요. 이미 국가 중심의 민주주의는 끝났다. 2010년을 전후로 미국의 정치 철학자 커티스 야빈이 먼저 말했고, 이것을 철학적으로 잘 다듬어서 암흑계몽주의를 이야기했던 후기 닉랜드. 그러니까 마치 본인이 처음으로 미래학자로서 이런 견해를 제시하는 것처럼, 이게 문제야. 이병환의 말이 틀린 말이 많이 없습니다. 지금 세계는 그렇게 가고 있어. 문제는 이병환 자신이 처음으로 그런 거를 진단하는 것처럼 사기를 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민주주의는 붕괴되었고, 이미 세계는 새로운 국가주의 모델, 네오 캐머럴리즘, 이것도 닉랜드의 암흑계몽주의에 나오는 이야기잖아. AI, 빅테크 CEO들과 국가가 결합하여 AI 기술 인프라를 낳아서 기술공화국을 만들어가는, 지금 미국이 그렇잖아, 그죠? 트럼프가 모든 것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실리콘밸리 CEO들이 교묘하게 움직이고 있잖아. 이런 현실, 이미 2010년 전후로 예상됐던 담론들이에요. 그리고 이병환 작가가 자주 말하는 플래너터리 거버넌스, 행성적 행정이라는 말, 이건 역시 신유물론 철학자들이 10년, 15년 전에 말했던 것. 글로벌 금융자본주의 시대에는 글로벌이란 단어를 많이 썼잖아요. AI 기술자본주의 시대에는 플래너터리로 바뀌었어. 그것은 전 지구적 클라우드, 전 지구적 플랫폼을 지칭하면서 나타난 개념이에요. 생태철학 역시도 전 지구적으로 움직이잖아. 그래서 글로벌이란 단어보다는 플래너터리, 행성적이란 단어가 붙게 됐는데, 이 용어 역시도 자기가 만들어낸 것처럼 막 쓰고 다니잖아, 강의할 때, 그죠? 서구 중심주의는 끝났다. 이미 유쿠이가 2016년도에 출간한 The Question Concerning Technology in China, 중국에서의 과학기술에 대한 문제, 질문에서 코스모 테크닉스를 말하면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유쿠이의 사유의 복사, 그리고 벤자민 브래튼의 스택 이론의 복사, 행성적 행정을 준비하라, 가버넌스를 만들어야 된다. 전부 다가 서구 신유물론 철학자들의 용어들인 거야, 여러분. 이병환이 말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신유물론 철학자들이 예언한 대로 지금 세계는 가고 있어요. 유럽은 방관 중에 있고, 중국은 시진핑 공산당 체제 안에서, 국가 관리 안에서 AI 기술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있고, 미국은 트럼프 정부와 실리콘밸리 CEO들이 합세하여 AI 기술 자본주의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병환이 자기 자신만의 제국론을 들고 나오는데,
사유는 이미 10년, 15년 전에 신유물론 철학자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거야, 여러분. 행성적 가버넌스. 이제 유엔도 끝났고 서구도 끝났으니 이제 대한민국이 퍼스트가 돼야 된다. 대한민국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들. 예도는 이병환의 말을 듣고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신유물론 철학과 세계 정세, 세계 언론들을 보면서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건데 이병환이도 같이 썼더라고. 최근에 1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병환의 제국론에 대하여 철학적으로 풀어달라 그래서 보니까 서구 신유물론 철학을 받아들여서 자기의 중국 역사에 대한 전공 지식을 풀어서 테크노 차이나 탐문, 대한민국 탐문, 그 다음에 아메리카 탐문, 이런 걸 잘 버무려서 제국론을 말하고 다니는데 정말 순진한 지점이 많은 거야, 여러분. 예도는 육후이 역시도 순진성에 빠져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부터 진짜 예도의 철학적 사유의 진가가 드러나는 순간인데요. 강의의 가치를 아시는 분은 예도TV 후원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도의 정치, 문화적 시사 비평, 철학적 비평은 독특한 맛이 있잖아, 그죠?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병환의 이런 다양한 주장들은 철학의 부재 가운데에서 이야기로 만들어지는 거야. 이병환 씨는 철학자가 아니잖아. 그러나 공부는 많이 해서 철학의 전반적인 이해 위에서 글을 쓰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도와 같은 철학자가 그 담론을 비판하는 데는 너무나 싱겁죠. 사실은 예도가 다룰 수 있는 작가도 아니야.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메가 프로젝트, 대한민국의 AI 기술 자본주의, 정말 중요한 시점에 많은 사람들이 이병환의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현실을 못 보고 마약에 취해서 코리아 퍼스트를 외치는 것은 너무 멀리 나간 거죠. 그죠? 현실을 보게 만드는 게 바로 철학자의 몫이겠죠. 의무고, 그죠? 그러니까 이병환 씨는 신유물론 철학자들, 서구 철학자들이 이미 자기 문화에 대한 비판으로서 제시한 것들을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미래학자라고 하는 거창한 이름을 갖다 붙이면서 자기가 처음으로 행성적 거버넌스를 말하는 것처럼 세계 어디에도 이런 주장을 하는 자가 없다. 우리가 하면 세계 최초다. 이러면서 코리아 퍼스트를 외치잖아. 이게 사기라는 거야. 이게 이미 커티스 야빈과 후기 닉랜드는 암흑계몽주의에서 네오캐머럴리즘을 말하면서 AI, 빅테크 CEO들과 국가의 관계가 전도될 수도 있고, 알렉스 카프는 기술공화국에서 이미 이걸 말했잖아, 그죠? CEO가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AI 기술공화국이 들어설 것이다. 피터 틸은 더 나가서 여기에서 기술 봉건주의를 말하잖아. 소수의 빅테크 CEO들, 이 주변 놈들이 인류 문명 전체의 99%의 부를 차지하고 1%가 이제 분배하는, 물론 이제 전체를 분배하는 쪽으로 나가겠죠. 그죠? 그게 바로 기술 봉건주의 사회인 거야. 소수의 CEO들과 그 주변 놈들이 윗대가리를 차지하고 나머지 90%의 민중들은 그죠? 이 새끼들한테 배급을 받아 살아야 되는 이런 다양한 문제점들, AI 기술 가속주의에서 전부 논의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본인이 처음으로 미래학자로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청년들이 이제 기가 얇은 이런 신유물론 정통 철학을 공부하는 데는 정말 어렵거든. 육구이 책만 해도 여러분 독일 관념론 알아야 되죠. 칸트, 피터, 쉘링, 헤겔로 이어지는 유기체 철학 알아야지. 질베르 시몽동의 개체화 철학 알아야지. 들레즈의 존재론 알아야 되죠. 하이데거의 기술 철학과 존재론을 함께 알아야 되죠. 이 모든 것들에 근거하여 자기의 코스모 테크닉스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자기의 선생이었던 스테글레르의 데리다 제자로서 기술 철학을 제시하는 그의 관점, 파르마콘, 이 모든 개념들을 경유하여 철저한 서구 철학의 공부 위에서 자기의 테크노 다이버시티, 기술 다양성 개념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사기를 쳤다는 거야. 여기서. 유쿠이의 문제는 뭐야? 여러분들 서양 철학 안 하고 동양 철학만 한 자들의 문제가 뭐예요? 국제 정세나 세계 정세를 읽지 못합니다. 동양 철학을 공부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도는 조금 뒤늦게 공부했습니다. 불교 철학도 한 6, 7년 전에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동양 철학만 한 사람들이 서양 철학을 무시하고 아유 그것도 철학이냐? 노자 도덕경에 점도 안 되는 건데 불교의 공사상에 점도 안 되는 거를 갖고 와갖고 말하냐? 이건 역시 개소리죠. 그죠? 완전 이데올로기야. 이런 자들의 특징은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읽으면 한 페이지도 못 나갑니다. 헤겔의 정신현상학,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들레즈의 차이와 반복, 한 페이지도 못 나가요. 이해하면서. 문제가 뭐예요? 동양 철학만 하면 안 되는 것은 과학 기술의 영역에서 자기 세계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 서양 철학은 이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요하죠. 고대 그리스 시대의 피시스, 자연학, 물리학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고대의 세계관에서 바라본 자연과학을 탁월하게 말하고 있어. 이미 철학은 자연과학과 함께 갔습니다.
서양은.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뉴턴을 통하여 근대의 과학혁명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대변되는 철학자는 데카르트, 라이프니츠, 스피노자, 칸트야. 물론 흉도 여기에 들어가는 경험론자겠죠. 서구 철학은 과학과 같이 갑니다. 그래서 과학 철학이 서양 철학 안에서 따로 나올 정도야. 20세기로 접어들면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이 나오면서 철학은 또 변신을 해. 화이트헤드의 과정과 실제, 베르그손의 물질과 기억, 그리고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점점 양자역학이 진행되면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타나는 거예요. 데리다, 들레즈, 푸코 등등. 여기에 또한 서양 철학에는 프로이트와 락강으로 이어지는 줄리아 크리스테바, 이리가레로 이어지는 정신분석학이 놓여 있어. 이 부분을 뺀다. 인간의 욕망의 변증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을 이해한다. 말이 안 되죠, 그죠? 이런 방식으로 같이 간다고. 오늘날의 신유물론 철학은 양자역학의 과속화에 대한 응답이야, 여러분. AI 기술의 접목도 있지만은. 그런데 지금 동양은 어때? 유쿠이를 보면 바로 압니다. 유쿠이가 이런 다양한 서양 철학의 과학 기술 전통을 철저하게 공부하면서 나중에 기술 다양성을 말하면서 중국 전통에는 노자의 도덕경이 있다. 도와 기의 개념을 갖고 테크네를 기와 연결시키잖아. 이건 역시도 하이데거 개념이에요. 하이데거가 그리스 고전으로부터 발견한 이 개념. 테크네의 개념은 단순히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도구적 기술을 표현하는 개념이 아니라 인간 존재 전체를 나타내는 알레테이아와 연관된 개념이다. 후기 하이데거가 밝혀내잖아. 강령과 논문 첫 번째 논문부터 시작해서 디프라게 나하데얼 테크닉,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양한 논문들에서 밝혀내잖아요, 여러분. 유쿠이는 여기로부터 자기의 테크노 다이버시티 개념을 끌어내. 만약에 기술의 어원인 테크네의 그리스 단어가 어떤 부재한 것을 현존하게 만드는, 테크네를 통하여 어떤 재료를 통하여 생산활동을 만들어내는, 부재의 상태에서 현존의 상태를 만들어내는, 탈은폐에서 은폐로 가는 그런 의미를 가졌다면 과학기술은 구태여 서구 중심적일 필요가 있는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 문제는 서양 철학이 과학과 함께 가면서 만들어낸 그 사유를 철저하게 공부해서 자기만의 독특한 AI 기술 철학을 만들어내고 그 한가운데에 2500년 전에 노자의
도사상을 연결시키잖아. 도로봇을 만든다. 이건 뭐야? 서양의 과학 기술에 근거한 기술 다양성인 거야. 말은 좋은데 지금 AI 기술 자본주의를 이끌어가는 그 기술은 그죠? 노자의 도를 백날 연구하고 그리고 불교의 선을 백날 연구하고 공개념을 연구한다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니야. 노자의 도 개념을 연구한다라고 해서 닐스 보어가 발견했던 원자의 모형을 만들어낼 수 없고 확률을 통한 불확정성의 원리를 끌어낼 수 없는 거죠. 그죠? 하이젠베르크. 예를 들면 그러니까 서양 철학은 이런 과학 기술과 함께 갖고 이 양자역학의 어떤 이 연구는 원래는 19세기에 전기 연력학을 연구하다 나온 거잖아. 그 당시에 대가는 영국에 있었어요. 톰슨이라든지 양자역학이 이런 대륙적으로 옮겨지기 전에. 그래서 오펜하이머는 영국과 독일 양쪽에서 유학을 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잖아. 이런 양자역학의 어떤 그 발견은 유럽 쪽에 있었죠. 막스 플랑크도 역할을 했고 그 한가운데 물론 뭐 아인슈타인도 이런 오늘날의 사유를 바꾸어 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잖아. 양자의 움직임, 입자의 움직임은 관찰자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거야. 그죠? 그 대상과 관찰자의 시선은 함께 사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모든 사고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공부하고 유쿠이는 뭐야? 기술 다양성을 말하고 2500년 전으로 가서 노자의 도 개념을 끌어옵니다. 여러분. 이건 뭐야? 어느 부분에서 건너뛰는 느낌이 있잖아. 이런 기술 다양성이라 그러면 이병환이가 말하는 그죠? 그런 기술 다양성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AI 기술 자본주의 시대에는 각각의 전통에서 자기 전통의 이념을 갖고 도덕적 질서를 만들면서 기술 개념을 함께 결합시켜야 된다는 게 유쿠이의 사유잖아. 그게 코스모 테크닉스예요. 이병환은 여기로부터도 또 그 사유를 뺏겨갈 거예요. 그러면 유쿠이가 노자의 도덕경의 도개념을 끌고 와서 도로봇을 말한다면 우리는 뭐야? 우리는 홍익인간의 이념 위에서 성리학의 이기론의 리로봇을 만들 수 있는 거야. 홍익인간 로봇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런데 뭐야? 여기에 역설이 있어. 이 과학기술이 노자로부터 연결점이 있느냐? 없습니다. 이건 유쿠이도 직접 말하는 거예요. 중국에서의 과학기술에 대한 질문뿐만 아니라 다른 논문들에서도 말해. 다른 작품들에서도. 그러니까 동양 전통은 과학기술에 있어서 서양은 연속성을 갖고 갔는데 동양은 고전에 머물러서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었다. 부재를 겪었다는 거예요. 연결점이 없이 이 부재의 공간에 자기 전통의 고전의 어떤 지식을 특정 개념을 갖다 붙이는 느낌이 있는 거잖아. 지금의 중국의 AI 기술이 마치
중국 철학으로부터 나온 것 같잖아. 아니요. 유럽과 미국의 유학파들. 그리고 유럽은 지금 AI 기술이 그죠? 정체되어 있어. 심지어 EU법으로 인권과 교육 때문에 막아놨어. 그래서 AI를 미국이나 대한민국처럼 자유롭게 못 쓰니까 AI 기술도 발전할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세계는 이렇게 가고 있어. AI 기술을 적용한 그런 산업들만이 성공하고 있고 수출도 1, 2위, 3위, 5위까지 찍고 있고 그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유럽은 지금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연구자들 역시도 중국 아니면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실리콘밸리에 상당히 많은 수, 3분의 1 이상이 검은 머리라 그러잖아. 인도인, 중국인, 한국인도 있겠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유쿠이는 기술 다양성을 말하면서 그 모든 철학적 기반과 기술 철학의 기반을 서구로부터 갖고 오면서도 곧바로 노자와 연결시키는 이런 코스모 테크닉스는 뭐야? 그 빈자리에 엄청난 갭이 있겠죠. 이건 평등한 평면 위에서의 테크노 다이버시티가 아닌 거예요. 이게 유쿠이의 문제야, 여러분. 무슨 기술 다양성이야. 응?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AI 기술 대국으로 가고 있잖아. 미국과 함께. 그 기술 발전의 핵심적인 지식은 그죠? 서구로부터 받아들인 거예요. 유학파들이 공부해서 오건 아니면 유럽으로부터 미국으로부터 중국으로 귀화한 연구자들에 의해서건. 그러나 동양 철학은 또한 이 코스모 테크닉스에서 도덕적 질서를 잡는 데 큰 역할을 하겠죠. 예도의 말은 서양과 동양을 같이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 뽕을 맞게 되면은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유쿠이의 건너뛰임은 이병헌과 같은 이런 작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코스모 테크닉스 말하면서 코리아 퍼스트를 말하는 이상. 그러니까 성리학의 이기론을 백날한다 그래서 이런 양자역학의 어떤 입자들의 움직임을 밝혀낼 수 있어요. 이거랑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노자나 공자나 불교 경전이나 성리학의 원전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야. 이걸 이렇게 연결한다 그래서 기술 다양성이 성립되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기술의 알맹이는 서구로부터 갖고 오고 그 도덕적 질서의 윤리를 자기 전통의 고전으로부터 갖고 올 수 있겠죠, 당연히. 여기에는 미묘한 간극이 있다라는 거. 예도는 이걸 밝히는 거예요. 지금 중국의 AI인 딥시크와 에이전트 AI가 자기 자체로 노자 철학으로부터 나온 거야, 여러분. 아니면 서구의 양자물리학의 얽힘과 중첩, 그리고 인지심리학, 뇌과학의
신경체계, 그리고 서구의 언어 철학, 분석 철학, 또한 서구의 존재론과 인식론을 구분하는 형이상어, 여기로부터 나온 거잖아. 그죠? 그걸 뺏겨간 거야. 오픈 AI든 그게 엔스로픽이든 어떻든. 결국 양자 물리학의 발전은 유럽 대륙으로부터, 그죠? 물론 영국과 대륙이겠죠. 거기로부터 출발하여 그 실용성은 미국에서 꽃을 피운 것처럼 AI 기술도 그래요. 그 기술적 기반은 대개 유럽 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걸 적용하여 바꾸는 건 뭐야? 미국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실용주의는 무서운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제국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여러분. 그죠? 미국은 CEO와 트럼프 정부의 연합에 의하여, 중국은 시진핑의 공산당 체제 안에서 AI 기술을 발전시키고, 이 양국은 세계 패권을 향하여 나가고 있고, 그래서 트럼프 현상은 중국을 봐라, 우리가 가속주의를 가속화하지 않으면 중국이 우리를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양쪽이 어떻게 보면 제국주의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유럽은 여기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는 거고, 그래서 트럼프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경제 질서도 그렇잖아요. 자유무역이 아니라 보호무역과 유사한 거야, 여러분. 21세기 AI 시대에. 그럼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느냐? 유럽과 같이 인권과 민주주의와 교육을 위하여 AI 기술을 포기할 거냐? 포기하면 기회가 없죠, 그죠? 경제는 금방 무너질 거고. 어찌되었건 AI 기술 자본주의 가속화에 대한민국도 참여해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시대에 모두가 다 자국의 이득을 추구하는 시대에는 정치체제 역시도, 그죠? 글로벌하게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한민국은 뭐예요?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은 K민주주의인 거예요. 대한민국의 자유평등의 명제 안에서 친미도 아니고 친중도 아니고, 미국에 복종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에 복종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서로 협력하면서 AI 기술 자본주의를 만들어가는 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의 축으로서 대한민국만의 도덕적 질서, 정치 질서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게 과제인 거야, 여러분. 이 시점에서 이병환이가 코리아 퍼스트를 말하면서 우리가 하면 최초다 이러는데, 이것도 헛소리죠. 최초는 무슨, 이미 신유물론 철학자들이 이런 걸 말하고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다양하게 논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는 지금 중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닌 대한민국만의 길을 가고 있죠. 그죠? K민주주의, 홍익인간의 이념,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하라. 그러나 민중의 고통과 아픔을
무관심하게 바라보지 않고 모두가 가능하다면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동학혁명의 정신을 또한 받아들여서 일반 민중의 삶 역시도 AI 강국으로 가는 이 길에서 희생되지 않도록 기본소득 사회를 잘 정착시키는 이 과제. 이제 새로운 당대표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은 거대한 메가 프로젝트를 실행하면서 건강한 기본소득 사회를 그저 만들어 가겠죠. 그래서 이런 제공론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병환이가 말하는 것처럼 세계는 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 그런데 이병환이 말한 게 아니라 이미 서구 신유물론 철학자들이 말했고, 영국과 독일에서 유학을 했던 유쿠이도 자기 전통 안에서 기술의 다양성을 말한 거예요. 이 시대에는 K문화, K민주주의가 모범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의 시대다. 그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AI 시대 대한민국이 갑자기 강국이 됐어요, 여러분. 세계 3위. 여러분. 모든 면에서도 앞서갑니다. 수출 기록은 엄청나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메가 프로젝트와 기본사업에 건강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주고 그리고 정치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재밌었죠, 그죠?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